이제 얼마 안 있으면 테슬라의 AI 데이라는 날이 열릴 거예요. 일론 머스크 입을 주목한다 그러는데 7월 9일 날 나온 뉴스인데 7월 말 정도에 한다 그래요. 아직 날짜가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머스크 형은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거 채용 행사야, 채용 행사. 우리가 AI 데이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 AI가 이런 거니까 좀 와주세요 라는 채용 행사야라고 미리 김을 빼고 있지만 그건 머스크 형 생각이고요. 우리의 관심은 내 테슬라 주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막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죠. 됐고 자율주행 어디까지 됐냐. 지금 이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아니 옛날에 머스크 형 나한테 그랬잖아. 연내 완전 자율주행 가능하다. 이거 2020년에 얘기했거든요. 2021년에 완전 자율주행, 풀 자율주행 가능하다. 오케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 AI 되니까 자율주행에 대해 당연히 나오겠죠. 얘기하라는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당시에 머스크 형은 5단계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형 되는 거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요. 될 수도 있지만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물 좀 빼놓는 거죠. 못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 수도 있다. 그리고 못할 수도 있다. 못한다가 아니라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되도 않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내 같은 경우는 고사하고 10년 내에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일단 기물 좀 빼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한 회사죠. 어떤 신기한 회사냐면은 얼마 전에 5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테슬라가 레이더를 버리고 완전히 카메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원래 테슬라는 라이다가 없어. 그쵸? 라이다는 원래 없어요. 근데 레이더도 버리겠다는 건데 이 비싼 라이다는 바보들이 쓰는 것이다. 라이다는 원래 없었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율주행차에 라이다가 있고 레이더가 있습니다. 전 라이다 달린 차도 타봤죠. 위에 있어. 차 머리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그래서 이 차 자율주행 잘 돼요? 그랬더니 그 기업체 사장님이 잘 된다고. 근데 이거 왜 근데 현실화가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머리 위에 있는 그게 차보다 비싸요 그러더라고요. 이 라이다가 차값보다 비싸다. 그쵸. 그래서 현실화가 어렵다. 차보다 비싼 분이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에 뭐 몇천만 원 몇 억짜리가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좀 어렵겠는데. 그래서 라이다가 너무 비싸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나 몇몇 기업들은 레이다를 씁니다. 레이다. 여기 이렇게 요런 데 이렇게 점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옆으로 뭐가 근처에 오나 안 오나 레이더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예를 들면 이런 거. 라이다로 가면 저도 그때 봤지만 라이다가 달린 차는 앞에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있어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이게 다 보여. 옆에 뭐가 있고 이게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있고 뭐 이런 게 보여. 이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보입니다. 나름 사람이 있고 조그만 애가 있고 뭐 이거까지 다 보여. 한마디로 주변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성능은 좋지. 성능은 완벽할 수 있는데 문제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 데이터가 너무 이게 좀 적정해야지. 내가 여기 고양이 한 마리 앉아있는 것까지 뭐 굳이 알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수많은 정보들을 너무 완벽하게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고 처리해야 될 데이터도 너무 많고 이게 차값보다 비싸고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자율주행 하나 하는데 너무 완벽하게 우리가 총을 쏘는데 한 10방 쏴서 뭐 이렇게 한 방 맞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정교하게 뭐랄까 0.1mm도 피하지 않을 듯한 뭐 그거를 맞추려고 하니까 기술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비싸고 좀 뭔가 좀 헤비하지. 굉장히 헤비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 형은 그 멍청이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헤비한 거 그거 언제 개발하고 앉았을 거야. 그거 개발하다가 날 샌다. 그거 뭐 21세기는 되겠어?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라이다를 안 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형은 못 쓰는데 우린 레이더로 하겠다. 그럼 레이더 아까 차 앞에 달려 그건 라이다랑 뭐가 다른데? 다르죠. 라이다는 이제 빛으로 위에서 이걸 전방위적으로 파악하면서 가는 거고 레이더 같은 경우는 우리들 차 뒤에 할 때 삐리비리비리비 하면 뒤에 뭐 이렇게 뭐 보이잖아요. 가까이 갑니다. 삐삐삐삐삐삐삐 하는 거 그거랑 비슷해요. 뒤로 가냐 앞으로 가냐에 따라서 장애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정도니까 이렇게 주변에 확인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라이다처럼 정교하진 않더라도 뭐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 않냐. 원래 이걸로 테슬라도 레이더를 달고 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젠 이 레이더도 센서를 제거하겠다. 앞으로 출시되는 모델 3와 모델 Y에서는 레이더까지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라이다도 없고 레이더도 없고 형은 자율주행을 뭘로 해? 머스크 형은 이랬죠. 우리는 카메라로 간다. 카메라? 아까는 이 라이더도 없고 레이더도 없는데 여기다 카메라를 많이 달아갖고 카메라로 들어오는 이 어떤 비주얼 정보로 가겠다. 레이더까지 빼버리겠다.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을 한다. 근데 첫 번째 궁금증은 그게 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멍청해서 라이더 달고 레이더 달고 있는 건가? 카메라만으로 된다면은 뭐 지금 카메라 기술도 있으니까 몇 개 달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카메라로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카메라는 이거죠. 라이다나 레이더처럼 뭔가를 이렇게 라이다는 완벽하게 주변을 판단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 레이더도 가까이 가면 띠디디디 이런 걸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컴퓨터건 자기 안에 있는 AI건 자기 안에 있는 프로그램한테 그림을 보여주면 프로그램이 차 120 오케이 이리로 간다는 거죠.
사람도 이렇게 가죠. 사람도 뭐 옆에 뭐 누가 완벽하게 뭐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됐구만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안전거리 대충 유지하면서 지나가면서 보면서 가는 거하고 똑같이 판단을 인간처럼 AI가 완벽하게 주변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인간처럼 판단하면서 가면은 충분한 거 아니냐. 그렇게 헤비하지 않게. 뭐예요 이게? 화면을 보면서 이 이미지를 계속 보면서 가는 게 이게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이죠. 예전에 슈카월드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개와 고양이를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잘 판단한다. 그랬더니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 이거 잘 판단하는 걸 뭐에 쓰냐. 어느 게 개인지 어느 게 고양이인지 인공지능이 그걸 잘 알아서 그걸 뭐에 쓰냐 그러는데 그게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인데 이게 극도로 발달하면은 이거를 사람보다 더 잘 판단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개와 고양이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한 3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슈카월드에 이 정확도가 사람보다 AI가 드디어 개인지 고양이인지 판단하는데 성공했다. 이게 2016년인가? 뭐 15년인가 아마 그때 처음으로 이겼을걸요? 그전에는 사람보다 헷갈려 했어. 인공지능이. 왜 헷갈려 했을까요? 그때는 마치 라이다 같은 시기였거든. 이렇게 뭐 개는 뭐 코가 더 길고 이거를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게 왜 개인지 이게 왜 고양인지를 입력을 시켜갖고 그걸로 판단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죠. 이거 뭐 수억 장 수십억 장의 이미지를 쫙 보여주면서 알아서 학습시키는 거잖아. 무한 반복을 뺑뺑이죠. 뺑뺑이를 막 돌리니까 뭐 사람은 뭐 한 뭐 90한 뭐 2%인데 알고리즘은 이제 뭐 99% 이상 이런 나오게 되는 이미지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기다 놓고 무한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이런 어떤 카메라를 딱 달고 달려간 운행 정보를 뭐 몇십 조 테라바이트 같은 거를 AI한테 뺑뺑이 돌리겠다는 거잖아. 뭐 엄청나게 뺑뺑이를 돌리면 사람보다 더 잘 판단을 할 테니까 이제 자율주행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쪽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엄청난 차량 데이터가 있다 그럽니다. 왜? 100만 대 이상이라 그러는데 48억 킬로 뭐 지구를 12만 바퀴 이게 테슬라가 다른 기업들보다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 라이다 기업들은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돼요? 자기들 라이다 달린 차는 세상에 없죠. 팔리는 차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량을 몇 대 사서 라이다 달고 자기들이 다녀야 돼.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저는 뭐 샌프란시스코밖에 안 가봤지만 가면은 도로에 이 라이다 달린 차들이 죽도록 다녀요. 정보 얻으려고 데이터 쌓으려고 이게 뭐 몇 킬로 뭐 100만 킬로 200만 킬로 300만 킬로 하지만 이 정보를 얻을 때마다 이거 돈이죠. 여기 안에 들어간 사람 월급도 줘야 되고 그 라이다 달고 차를 그냥 뭐 하루 종일 24시간 돌려야 되고 한 대도 알리니까 뭐 100대 200대 1000대를 돌려갖고 이 라이다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테슬라는 아니죠. 이 정보는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죠. 달려있잖아 블랙박스에. 이게 이미지잖아 이미지. 이 정보는 뭐 무지 막작이 많죠. 게다가 테슬라 차가 이미 100만 대 이상이 팔려있기 때문에 자기들 차에 달려있는 정보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테슬라 차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카메라가 그 정보가 테슬라 본사로 가요. 여러분들의 테슬라 차가 있다면은 테슬라 세워두면 뭐 업데이트도 하잖아. 알아서. 여기서 정보가 가기 때문에 정보량이 뭐 비교가 안 되죠. 굉장히 싸게 할 수 있고. 정보가 오니까 그럼 이거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한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테슬라가 자랑도 했어요. 우리는 슈퍼컴퓨터가 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강한 컴퓨터로 저거를 무한으로 돌리고 있다. 저 어마어마한 데이터량이 뭐 몇십 조 기가바이트가 아닐까? 5번째로 강한 슈퍼컴퓨터 있다 그랬는데 6월 22일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름도 얘기했어요. 이름이 뭐냐면 이제 전신이지만 아직 초기 버전이지만 도조. 여러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도조, 테슬라, 도조. 이게 왠지 도지? 이거 아니요? 이거 하려고 만든 컴 아니요? 이거? 여기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야, 형 이상한데 이름이 도조면 거기서 슈퍼컴인데 혹시 도지 채굴 돌리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물어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테슬라 멜론 머스크가 자기 트윗에 이렇게 날렸어요. 하여튼 관종이야. 도조 4 도지. 야 이게 뭐야? 야 그러면은 실제로 슈퍼컴퓨터로 채굴하고 있는 건가 저 사람은. 저 회사는 슈퍼컴퓨터로 도저히 채굴하고 있나. 물론 그랬다가 나중에 급히 수정했습니다. 아니라고 미안하다 농담이다. 도저 슈퍼컴퓨터로 도지코인 채굴 불가능하다. 안 하고 있다. Sorry I'm sorry. 도지 뭐 시세 조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급히 말렸다 그러는데 실물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입이 문제야. 입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걸 또 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문제되니까 또 I'm sorry 하는 건데 이 깜짝 공개했다 그러는데 이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에서 이제 그 수많은 차들이 달린 그 이미지를 계속 돌리면 우리가 앞선 그걸로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이미지 어떤 알고리즘이잖아. 이미지 알고리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AI를 봤을 때 알고리즘 하나 더 있습니다. 굳이 이거는 필요 없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옛날에 얘기했던 그런 AI 알고리즘 뭐였어요? 주로 뭐 네이버 무슨 뭐 클로바라든지 구글 AI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언어죠. 사람의 말을 이해해서 사람들이 쌓아놓은 정보를 이해해서 그거를 알고리즘으로 돌려서 어떤 새로운 거를 발견하는 거. 옛날에 얘기했던 구글의 알고리즘이나 네이버의 알고리즘 이런 거였죠. 사람들이 쌓아놓은 모든 텍스트와 모든 정보를 계속 돌려서 과연 AI는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답을 줄까? 그 분야에 가장 훌륭한 답을 줄 수 있을까?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언어 이해 알고리즘, 언어로 쌓아놓은 사람들의 정보를 쌓아놓은 거를 만든 알고리즘인데 테슬라는 이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미지 알고리즘으로 지금 뭐 승부를 보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그리면 아직 잘 뭐 사기도 좀 약간 껄끄럽고 뭔가 승부를 날게 이그 생각을 하잖아요. 전기차의 초반 경쟁력은 배터리 성능, 누가 더 오래 갈 것인지, 누가 뭐 100만 마일 배터리가 될 것인지, 충전하는데 정말로 뭐 12시간이 걸릴지 30분이 걸릴지, 충전 시설이 얼마나 깔려 있을지, 이걸로 전기차의 경쟁력이 갈린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맞겠죠, 초반에는. 근데 배터리 성능 경쟁은 사실 누가 개발을 하면 쓰면 되죠. 내 차에다 넣으면 돼요. 완성차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더 큰 건 뭐예요? 전기차의 승부가 정말로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다면은 하드웨어는 쓰면 되지. 비싼 돈을 주고 사더라도 뭐 삼성폰 쓰면 되고 아이폰 쓰면 되는데, 결국에는 아까 전에 그런 뭐 카메라를 보고 만약 간다 그러면, 라이다는 모르겠는데 라이다나 레이더보다 카메라로 가서 본다 그러면 정말로 저 프로그램이 깔려 있냐, 이미지를 보고 결정을 할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냐, 누구께 깔려 있냐, 이게 테슬라께 깔려 있냐, 만약 글로 간다 그러면 현대차께 깔려 있냐, 그쵸? 애플께 깔려 있냐, 누구 거라 그럴까? 하여튼 누구 어디가 기아차께 깔려 있는지 뭐 GM께 깔려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차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손을 놓고 가야 돼. 현대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깔려있는 현대 버전 H17이 깔려있는 전기차, 테슬라 12가 깔려있는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갤럭시 12 받듯이 뭐를 탈 것이냐, 이게 안전도가 다르겠죠. 몇백만 분에 뭐 거의 비슷하겠지만 나중에는 이걸로 결정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누가 보더라도 이 자율주행이 된다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물론 저는 현대차지만 당연히 현대차죠. 압도적인 그걸로 현대 기아차가 훌륭한 차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애플 갤럭시 뭐 차에 있어서 애플 사나? 감성이지. 죄송합니다, 애플 입장에서. 애플이 더 불리 예쁘고 뭔가 이 애플이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한 감성, 거기에 우린 매료되는 거잖아요. 애플이라는 어떤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그 가치, 뭐 이런 거에 매료가 돼서 그 애플을 사는 것과 비슷하게, 뭐 어떤 기본 가치일 수도 있고 성능일 수도 있고 정말 얼마나 안전도일 수도 있고, 이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많은 걸, 거의 대부분을 나중에는 가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기차 업체는 결국 처음엔 아니겠지만, 처음엔 하드웨어로 승부하겠지만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자율주행이 불가능하면 모르겠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가게 되면, 만약에 가게 된다면 똑같은 거죠. 컴퓨터처럼 윈텔의 시대가 열리겠죠. 안에 너는 윈도우, 소프트, 이거보다 더 심하겠죠. 자율주행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편차는 우리 안전하고 관련이 있을 테니까 엄청나게 더 심한 편차를 갖고 오면서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고, 당연히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 어떤 반도체를 가져가냐가 이제 승부가 될 텐데, 그래서 사실은 저 반도체가 삼성이 했으면 좋겠지만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미친 기업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라는 기업입니다. 저런 반도체를 테슬라 직접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데가 그런 반도체로 승부를 보겠다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질 않아. 이게 혹시 컴퓨터 시대에 인텔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미친 주식이 돼서 엔비디아가 뭐 나 홀로, 뭐 삼성전자는 가다가 좀 이렇게 조정이라도 봤는데 조정도 없이 여기서도 계속 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새로운 시대에 인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우리 현대차 걱정 없습니다. 왜냐, 하드웨어 차는 엄청나게 잘 만들 것 같아요. 수소차, 전기차 완벽하죠. 세계에서 가장 앞선 차가 나가는 미래 모빌리티, 경쟁에서 앞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광고 없고요. 주식은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좀 많이 빠져서, 하여튼 뭐 앞으로는 뭐 좋아, 뭐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리고 현대차도 당연히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약한데 자율주행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소프트웨어로도 막 꼭 승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정말로 테슬라가 됐던 현대차가 됐던 모빌 소프트웨어 지배자가 누가 될 건지에 따라서 테슬라가 천슬라로 다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그런데 또 미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사실 끝내야 되는데, 비슷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 이 기업을 보면서 참 말이 안 나온다 생각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2년 주가. 와, 야, 이게 보면서도 어이가 없어요. 이게 2000조짜리 기업이다. 2000조도 아니지, 2200조짜리 기업이에요. 이 2년 주가가 이렇거든요. 조금 길게 보면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느낌이 이렇게 가는 느낌이죠. 와, 이게 맨날 와 했던 때가 여기에요. 와 했던 때가 여기에요. 와 했던 때가 여기야. 와 했던 때가 여기야. 내려가질 않아요. 역사상 최고점이야 지금 뭐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물론 요즘에 저 올라간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1을 냈죠. 조금 이따 얘기 드렸지만 윈도우 11을 내면서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었어요. 사상 두 번째죠. 애플의 두 번째인데 시총 2조 달러라는 거는 우리나라 치면 2200조. 삼성이 한 500조 되니까 삼성의 4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많이 따라왔어요. 이제는 얼마입니까? 한 15% 차이 나긴 하네. 많이 따라왔어요, 생각보다. 물론 애플도 역대 최고가입니다. 애플도 미친놈이에요. 같이 미친놈인데 아랫놈이 조금 더 미쳤어. 애플도 왜 미친놈이냐, 애플 주가를 보여드리면 만만치 않아요. 이 회사도 정신 나간 회사인데 그래도 조금 인간적이죠. 그래도 여기서 이런 모습 좀 보여주잖아.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 둘 다 미친놈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이제 미쳐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회사의 연초이후 주가 상승률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초 이후에 6개월 만에 22%를 올렸어요. 애플이 10% 올렸어요. 10%도 많이 올린 거죠. 6개월 만에 올렸으니까 많이 올린 건데, 여기가 뭐 2배를 올린 거고, 애플도 얘기했지만 미쳤죠. 시총이 2700조야.
야, 3천조 가겠다. 2천조 넘었다고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엊그제예요, 엊그제. 야, 이 회사는 미쳤어요. 시총이 2천조에 얘기한 게 엊그제인데 지금 2,700조. 3천조가 눈앞에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나칸 누나가 이렇게. 뭐 리스크는 약간 있지만 그거 몇 년 갈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뭐 지금 나눠하면 지금 나눠지겠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 아이폰 뭐 13 기다리는데 역대 최고가 다 있었다 그러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렇게 따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다 할 플랫폼도 없는 것 같고 윈도우 같은 게 있지만 플랫폼이라 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물론 플랫폼이에요. 물론 막강한 플랫폼인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컴퓨터 기반 환불 간 것 같은데 왜 애플과 지금 둘이서 자강두천을 하고 있는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게 있죠. 윈도우 11을 공개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침투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안드로이드 앱이 윈도우 컴퓨터에서 실행이 가능해지게 하겠다. 이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경계가 없다는 거죠. 같은 거 깔고 하면 됩니다. iOS 말고 안드로이드는. 윈도우에서는 이제 컴퓨터 스마트폰 달랄 거 뭐가 있어? 스마트폰 성능 좋아졌는데 똑같은 걸 써도 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걸 선언했는데 뭐 이런 건 이제 단기적인 이제 주가 움직임이고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개인과 기업들이 디지털로 빠르게 입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수요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요. 뭐가 자꾸 필요한 거야. 이 디지털로 하려니까. 특히 기업들은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다 디지털로 변했어. 다 데이터고 옛날 같으면 그냥 어디에 적어놓고 장부 적어놓고 이 창고에 넣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돈이라며. 그러니까 이 기업 이 데이터를 어떻게든 뭘로 만들어야 돼. 그게 뭐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 디지털 입장하는데 계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필요해요. 게다가 옛날에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기기들도 뭐 많어. 뭐 별게 패드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전기자동차도 심지어 들어간다 그러고 뭐 이런 거에도 들어가고 무슨 뭐 알렉사라는 둥 뭐 무슨 콩나물이라는 둥 뭐 핸드폰에 뭐 온갖 기업들이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등장을 하는 데다가 게다가 우리의 삶 자체가 디지털로 들어가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재택근무를 이제 하겠다. 우리 이제 재택근무 다시 해야죠. 코로나 4단계 왔죠. 4단계. 4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30% 이상은 재택근무를 해야 돼요. 재택근무 오피스 프로그램 지금 없죠. 시장이 비었어요. 이게 원래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겨졌기 때문에 이 오피스 프로그램은 다 다시 깔아야 돼.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은 줌밖에 없잖아. 웬만하면. 줌 말고 이제는 재택근무가 보편적인 일상화가 되면은 여기 프로그램 그때도 얘기했지만 시작하겠죠. 이 시작이에요. 시작. 뭔지 몰라도 거의 모든 기업이 다 있어야겠죠. 이거. 메신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심하게 가면 메타버스로 간다며. 그럼 메타버스 프로그램도 다 있어야겠죠. 다 깔려야 되고. 자율주행을 한다? 마찬가지고 5G, 6G 마찬가지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이제 뭐가 또 금융도 뭐 손바닥 안에 뭐 금융을 넣는다는 둥 뭐 여행도 이커머스 모든 게 다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지고 있죠. 과거의 소프트웨어로는 안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처음이에요. 처음. 이제 시작하고 아니면 다 바꿔야 되든가. 시장 자체가. 소프트웨어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뭐 수량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기존 소프트웨어를 다 바꿔야 되고 다 보완해야 되고 당연히 이것들이 들어가는 클라우드 시장은 뭐 이만해질 테니까. 물론 우리가 그래서 클라우드에 디램 들어가지 않냐? 삼성전자도 가지 않냐? 라는 생각을 삼성전자 주신 저는 정확히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MS의 실적을 보면 2,000조짜리 회사거든요. 2,200조. 저 뒤에 있는 파란색이 MS의 성장률입니다. 얼마 지키고 있어요? 20%. 2,200조짜리 회사거든요. 성장률이 20%. 더 웃긴 건 저게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물론 개발하는데 돈은 많이 들지만 한 번 개발하면 복사는 무한대죠. 제조업하고 달라서 핸드폰은 2대 만들려면 비용이 2개 들지만 소프트웨어는 2장 만들려면 한 장하고 거의 비슷하죠. 영업이익률이 40%. 미친 회사 아니야? 과거에도 30%도 미쳤는데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액이 더 올라가는데 매출액이 더 올라갈수록 이런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같이 올라가. 이거 뭐 100만 장 만드는 거하고 1000만 장 만드는 거 별 차이가 없잖아요. 1억 장 만드는 거하고 사실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많은 기업들이 사용할수록 많은 개인들이 사용할수록 더 이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올라가요. 기본 고정 비용은 결정이 돼 있는데 위에 있는 게 얼마나가 승부기 때문에 커지면 커질수록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이거 정신 나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소프트웨어 시장이 우리가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뭐 테슬라는 전기차가 전환이 되면서 그쪽 소프트웨어 시장에 간다고 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이런 여기에 뛰어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터지면서 거기가 열리면서 뭐 별게 다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우리 핸드폰으로 다 오거나 그러면은 뭐 보안 기업들 보안 소프트웨어들 필요하다 뭐 저장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지금 다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여기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한국 기업이 잘 없죠.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는 좀 약해. 소프트웨어는 이게 강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 현대차 소프트웨어가 강해지고 있지만은 한국 기업이 좀 약한 측면이고 대부분의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 수입했죠. 다 외국 거 쓰죠. 우리 컴퓨터에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안랩이 있죠. 안랩이 있지만 그렇죠. V3가 있지만
한글과 컴퓨터, 그래 한컴도 있죠. 뭐 네이버도 있고 NC도 뭐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NC도 있고 뭐 웬만한 것들이 다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수많은 사물 인터넷과 이 시장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택근무 프로그램 같은 거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시장이 미칠 거 아니에요.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다 쓴다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시장이 폭발하니까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꼭 우리나라 기업들도 뭔가 좀 튀어나오는 기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